형 반가워. 이번 주 시장은 좀 약세였어. 코스피가 2.4% 하락했고 국면 점수는 0.41이야. 이 점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돼. 자, 이제 바로 시작하자. 이번 한 주는 좀 힘들었어. 시장은 중립 약세 국면이 계속되더라고. 코스피는 한 주 동안 2.37% 떨어졌지. 이거 방향은 아래쪽이었어.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팔고 있어. 이래서 시장이 좀 더 떨어지지 않기는 힘들었어. 우리 포트폴리오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1.58%는 버텨냈지. 현금도 9.1억 원은 지키고 있어.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 이제 이 세 줄이 오늘 얘기할 내용의 뼈대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시장 전체부터 이번 주 코스피는 7월 27일 6,756포인트로 시작해서 7월 31일 6,595포인트로 마감했어.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37% 움직인 거지. 주종고점은 6,756, 저점은 5,594였고 위아래 변동폭이 약 20.8%였어. 오른 날이 1일, 내린 날이 3일. 한 주 내내 방향이 아래로 쏠렸다는 거야. 잠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쉽게 말해볼게. 한 주에 2.4% 정도면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아직 공포화까지 간 건 아니야. 눈치 보는 구현이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한 주 안에서도 위아래로 출렁했어. 그 출렁임 속에서 방향을 읽는 게 우리 일이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개별 종목은 그보다 두세 배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순. 그럼 우리 모델은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 화면이 타점 차트로 보자. 회색이 코스피 추세, 그 위 빨간 선이 강세 전환율, 매수 신호, 파란 선이 약세 전환율, 매도 신호이고 빨간 세모가 우리가 실제로 신규 진입한 날, 파란 세모가 판 날이야. 주초 약세에서 주 마감 중립 약세로 국면이 바뀌었어. 다만 점수는 0.24에서 0.41로 올라왔어. 바닥에서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도는 신호이긴 한데 아직 방향을 확신할 단계는 절대 아니야. 참고로 바닥을 미리 잡는 우리 강세 전환 확률은 이번 주 5%로 아직 문턱 55%로 아래야. 이 신호가 워낙 잘 튀어서 언제 확 뛸지 몰라. 그래서 매일 확인하는 거야. 우리 국면 점수를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강한 약세부터 강한 강세까지 6단계로 나뉘어 있어. 점수가 낮을수록 시장이 위험하다는 뜻이고 높을수록 공격해도 되는 구간이라는 뜻이야. 이 점수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모든 판단의 스위치거든. 국면이 약세로 켜져 있으면 신규 매수는 확 줄이고 손절 기준은 더 깐깐하게 잠가. 현금 비중은 높게 유지하고 반대로 강세로 바뀌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종목을 담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원칙은 단순해. 국면이 약세일 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크게 베팅하지 않는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간에선 좋은 종목도 같이 쓸려 내려가니까. 파도가 빠지는데 아버니 설명하는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말해볼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뭘 했는지 보자.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630억 원을 순매수했어. 이건 사는 거지. 기관은 5조 5천억 원, 개인은 5조 4천억 원을 사들였어. 이 순매수는 시장이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번 주는 외국인이 팔았어. 이건 좀 신경 써야 해.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 시장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신호지. 수급은 하루로 보면 노이즈가 많아. 하지만 한 주를 보는 건 중요해. 왜냐하면 큰 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제일 큰 돈을 가지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사면 지수가 올라가고 팔면 위로 잘 안 가. 물량의 무게가 다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면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내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 개인들이 지쳐서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항복 지점이 시장의 바닥이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 방향뿐만 아니라 그 힘이 언제 꺾이는지도 봐. 외국인이 계속 팔면 좋은 종목도 위로 밀어올릴 힘이 부족.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과는 좀 다른데 결국은 미국을 따라가긴 해.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은 25,374, S&P 500은 7,490 수준이야. 미국이 잘 버텨주면 우리 시장도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거야. 왜 미국을 봐야 하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와 증시를 보고 신흥국에서 돈을 넣고 뺄지 결정하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 방향을 보려면 우리만 봐선 안 돼. 미국이라는 큰 물결도 같이 봐야 해. 이번 주 우리 시장 약세는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위험 회피 분위기 때문에 생긴 거야. 화면에서 보는 나스닥, S&P 지수를 봐. 미국이 흔들리면 외국인 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 방향을 보려면 이 미국 지수부터 먼저 봐야 해. 이라는 게 있어. 이거 알아? 돈의 값이지. 금리가 높으면 돈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 신용물 금리가 4.74%로 높은 상태에서 우리 신흥국 주식은 위험한 거로 보이지. 그래서 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다시 주식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지.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일단 종목을 고르는 것과는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돈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 배경이야. 우리가 약세장에서 신중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지. 배경이 나쁘면 개별 종목의 좋은 소식도 묻혀버려. 이번 주 코스피는 위아래로 약 20.8%로 오갔어.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건 하루에도 확 튀었다 빠졌다 한다는 거지. 시장이 이렇게 흥분할 때마다 초보와 고수가 갈리곤 해. 초보는 이 출렁임에 심장이 뛰어. 하루하루 사고 팔다가 지쳐. 근데 고수는 이 변동성을 기회로 봐. 좋은 종목이 공포에 눌려쓰게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신중하게 움직여. 시장이 흥분할수록 우리는 차분해지는 거야. 이럴 때는 좀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는 게 중요해. 변동성 얘기가 나온 김에 약세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짚고 갈게. 이거 진짜 중요해. 약세장은 그냥 쭉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 하루씩 확 튀어오른 날이 콕 나와.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반등하는 날이 심리적으로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빠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이러다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올라타거든. 소외되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약세장의 반등은 대부분 며칠 못 가고 다시 꺾여. 그럼 급하게 탔던 사람이 또 물리는 거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우리 규칙은 반대야. 반등하는 날 흥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등이 진짜인지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겁이 많은 게 약세장에선 실력이야. 조급함은 계절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 남들이 다 살 때 한 박자 참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야. 자, 이제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성적표. 시작 자본금 대비 지금 총평가액은 10.36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3.59%야. 이번 한 주만 떼어보면 마이너스 1.58%, 한 달로는 마이너스 2.65%, 석 달로는 마이너스 8.41%이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0개, 현금은 9.07억 원 남아있어. 약세장에서 손실을 이 정도로 방어했다는 게 사실 핵심이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니까 여기서 우리 철학 하나 짚고 갈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거야. 왜냐면 수학이 그래. 50%를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면 100%를 벌어야 하거든. 손실은 회복이 훨씬 어려워. 그래서 약세장에서 화려하게 보는 계좌보다 덜 잃고 살아남는 계좌가 결국 이겨. 이번 주 우리 손실이 지수 하락의 몇 분의 1에 그쳤다면 그건 방어가 작동했다는 증거야. 경금을 두둑이 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시장이 진짜 돌 때 살 실탄이 있다는 거니까. 약세장에서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무기. 볼리오안을 좀 더 들여다볼게. 사실 지금은 보유 종목이 거의 없어. 대부분 현금으로 들고 관망 중이야. 종목별로 시비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지. 중요한 건 손실난 종목을 무작정 버티느냐 아니면 규칙대로 자르느냐는 거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지. 오른 종목은 조금 벌고 얼른 팔아버리고 물린 종목은 본전 생각에 끝까지 붙들어. 그럼 계좌에 손실난 종목만 수북이 쌓여. 딱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지. 우리는 감정으로 붙들지 않아. 손절 라인에 닿으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목표에 닿으면 욕심내지 않고 이익을 챙겨. 이 규칙을 기계처럼 지키는 게 약세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한두 종목 크게 물려서 계좌 전체가 휘청이는 일. 그걸 막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야. 손실을 작게 자르는 습관 하나가 결국 계좌의 수명을 결정. 이번 주에 실제로 뭘 사고 팔았는지 복귀해볼게. 이번 주에는 하나오션 이렇게 새로 담았어. 한 종목은 하나오션, 삼성전자, LG전자. 규칙에 걸린 애들은 미련 없이 정리했어. 사실은 이거 중요해. 시장 국면, 종목 점수, 그리고 손절, 익절, 규칙.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움직여. 그래서 거래가 적은 주도 많아. 어떤 주는 아예 한 번도 안 사.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야. 안 사는 것도 엄연한 결정이거든. 약세장에서 가만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실력이야. 억지로 자리를 채우려고 아무거나 담는 것, 그게 계좌를 망치는 제일 흔한 길이야. 우리는 확신이 설 때만 방아쇠를 당겨. 이거 중요해. 확신이 없으면 손실만. 모델이 이번 주 주목한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 급등 가능성 점수 상위권 종목들을 매일 추려서 관찰했어. 근데 이건 지금 당장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야. 이런 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후보 명단일 뿐이지. 우리 모델은 매일 전체 종목을 훑으면서 급등 가능성 점수가 높은 애들을 추려내. 근데 점수가 높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야. 약세장에선 후보에 올라와도 실제로는 손을 안 대는 경우가 훨씬 많아. 시장이라는 배가 가라앉는데 좋은 자리 잡아봐야 소용없거든.
시장이 방향을 잡고 받쳐줄 때 이 명단에서 조건이 딱 맞는 애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단은 살 종목이 아니라 준비된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아쇠는 시장이 허락할 때만 당긴다. 우리 모델이 종목을 고르는 방식도 잠깐 말해줄게. 그날그날의 뉴스나 테마로 고르는 게 아니야. 과거 수년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확률이 높았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수급, 거래량, 가격의 위치, 이런 걸 종합해서 급등 가능성 점수를 매기는 거지. 감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는 거야. 물론 확률이지 예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장 국면이라는 큰 필터랑 항상 같이 써. 확률 높은 종목을 시장이 받쳐줄 때 규칙대로 담는다. 이게 전부. 이번 주 시장은 좀 약세였어. 코스피는 한 주 동안 2.37% 떨어졌거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화려한 배팅이 아니라 현금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야. 이 원칙 하나가 약세장을 버텨주는 거지. 생각해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큰 손실을 피했느냐지. 한 번의 치명적인 손실이 몇 년의 수익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매주 이걸 되새겨야 해.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조급함은 계좌의 적이야. 시장이 방향을 줄 때까지 우리는 규칙대로 기다린다. 기다림도 엄연한 전략. 그럼 다음 주엔 뭘 봐야 할까? 세 가지 신호를 봐야겠어. 먼저 시장 국면 점수가 0.41이야. 이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방향이 바뀌는 첫 신호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둘째,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큰 돈이 들어오면 그때가 진짜 전환점이야. 셋째, 미국 시장과 금리. 우리 시장은 결국 글로벌 상황을 따라가거든. 미국이 안정되고 금리가 진정되면 외국인 돈이 돌아올 거야. 이 세 가지 신호를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만 좋아해도 소용없거든. 국면 점수만 좋아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대는 짧게 끝나. 세 가지가 다 좋아질 때 그게 진짜 전환이야. 그때는 현금을 풀고 관심 명단에서 조건 맞는 종목을 하나씩 담기 시작할 거야. 반대로 이 신호들이 계속 안 좋으면 다음 주에도 현금을 지키면서 기다려.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질 때까지는 있네. 서두르지 않는 게 신뢰.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야. 정신없는 한 주였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시장이 훨씬 차분하게 보이지? 우리는 매일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가 주는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대신 잘 정리하고 가져올게.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이번 주 하나로 웃고 올 필요 없어. 우리는 매주 데이터를 쌓으면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주도 같이 시장을 봐줘.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힘이야.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사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야.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